안녕하세요. 하백누리TV의 하백입니다. 난주 공부를 하겠습니다. 난주도 역시 화금이 그 시작입니다. 왜냐면 화금은 모든 금붕의 조상이죠. 어느 날 화금에서 돌연변이가 나왔습니다. 등 지느러미가 없는 아주 이상한 녀석인데 거기서부터 난주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더 짧고 통통하고 귀여운 애들을 또 개량을 했는데 그것을 일본에서는 마르코나 초센이라고 불렸습니다. 이 마르코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난주가 시작됩니다. 오사카 지방에서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오사카 난주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의 기준으로는 수수해 보이지만 그 시절은 인기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머리는 뾰족하고 몸은 동그란 그리고 쇳꼬리를 가지고 있는 게 이것이 바로 오사카 난주의 특징입니다. 이 오사카 난주는 소자와 남경의 개량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고기가 개량이 되는데 오사카 난주가 가지고 있는 체형에 머리에 혹이 붙은 그야말로 난주가 나왔습니다. 역시 우연한 등장이겠지만 이 난주가 등장해서 오사카 난주는 거의 전멸했다고 합니다. 안 팔렸다는 얘기겠죠. 이 난주도 지금 같은 느낌은 아니겠지만 그 당시에는 만만치 않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신상이니까 말이에요. 이때 난주가 얼마나 귀했냐면 난주 한 마리를 사려면 금 한 양을 주고 바꿨다고 합니다. 아무나 못하니까 주로 귀족들이 키우게 되는 사치품이었고 이 난주를 키우는 따로 고용된 사육사가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귀족들끼리 서로 경쟁하듯 품평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난주는 계속 발전했고 오늘날과 같이 머리도 크고 덩치도 커진 그런 아주 멋진 난주를 만들어지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난주의 등장으로 금붕어는 그냥 기르는 거에서 멋진 작품이 된다라는 개념을 바꿔준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으로 일본 난주라는 고유의 품종을 만들게 됐고 이것의 종주국이 되고 됩니다. 세계적으로 일본 난주 클럽이 있고 나름대로 독보적인 정체성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개량이 되고 있고 중국이나 태국의 난주 개량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 부럽죠.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중국 자체에서 개발이 된 건지 역으로 들어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본에서 들어갔는지. 어쨌든 일본 난주랑은 다른 느낌을 주죠. 아주 더 동그랗고 얼굴도 귀엽고 좀 더 짧고.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일본의 1960년대 난주 화보에서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중국의 난주가. 어쨌든 중국 난주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유리수조에서 잘 볼 수 있던 그런 아주 귀여운 얼굴, 동그란 체형은 난주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그들의 특징에 따라서 색깔도 그렇고 체형들에 대한 실험 그리고 다양한 생산에 대해서 난주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한 가지 품종의 기준을 정해서 깊게 파는 반면에 중국은 이런 식으로 체형이 변하는 것도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신품종이 만들어지고 계속 개량의 개량을 거쳐서 아주 멋진 이런 라이언헤드 같은 품종도 만들게 되는 거죠. 얘가 먼저 나왔을지 뒤에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죠.
예, 저도 초보 때 길러봤지만 또 한번 길러보고 싶은 애예요. 아주 귀엽고 아주 그런 아이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태국은 물고기 양식에서는 뭐 탁월한 나라인데 그 SVR 난주를 주로, 그러니까 사이드 뷰 난주들을 주로 생산하는데 조금 더 과장된 그런 스타일이죠. 하지만 뭐 그 나름대로 태국의 정체성을 갖고 있어서 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나름대로 재미있습니다. 등선도 뭐 지나치게 깔끔하달까요? 머리도 지나치게 발달되고 좀 심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완성되는 느낌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캘리코 패턴의 난주도 꽤 나온 지가 오래됐죠. 네. 일본에서부터 시작한 이 캘리코 강화곰은 근래에 와서는 굉장히 다양한 패턴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캘리코에서 흙이 없어진 뽀샤시하고 화사한 이런 앵금 같은 경우 여성분들이 특히 좋아하는데, 반드시 흙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래서 좀 진짜 좋은 앵금은 참 구하기 힘들죠. 그리고 이런 뽀샤한 앵금도 이 친척은 또 역시 강호금에서 나오는 이 검은 흑난주가 되겠습니다. 흑난주 역시 딱 강호금에서 나오는 거고, 강호금의 뭐 글쎄요, 제일 강호금스럽다고 하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뭐 7인 정도일까요? 뭐 오색 난주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색깔 패턴이 회화 작품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는 아주 기가 막힌 물고기라고 생각합니다. 작품이죠. 이런 거는 많이 만들었을 때 나오는 거라서 소량으로 철저히 검역하는 그런 데서는 만들기 힘들죠. 타이거도 마찬가지인데, 만들기는 쉬운데 좋은 패턴을 가진 녀석을 골라내기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들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렇게 뽀얀 몸체, 하얀 몸체를 가진 데다가 검은 얼룩이 점점이 제대로 박힌 애를 찾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팬더 같은 느낌의 패턴을 가진 녀석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정말 힘들죠. 얘네들은 차난주 같은 애들이 있고 다양하게 난주가 나오는데, 자칫하면 난주가 너무 어떤 이런 무늬나 패턴에 빠지지 않는가, 그래서 전 난주의 기준을 한번 제시해주고 싶습니다. 일단 난주는 사각형 틀 3가지를 한번, 정사각형 3개를 합쳐 놓은 것을 기준으로 잡아보면 어떨까 해요. 약간 짧은 듯 하지만 이것이 좋은 난주의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머리, 몸통, 꼬리 이렇게 나눠지고, 꼬리는 이제 차분하게 만들어지고 머리 부분도 잡히고, 혹이 있는 부분, 분타에 나오는 부분, 눈도 가운데 딱 붙고 사각형 안에, 그리고 밑통에 꼬리도 생기고, 이렇게 기본을 딱 잡아나가는, 그러니까 삼각형 네모를 정삼각형 3개를 딱 붙였을 때 그것이 난주 체형의 가장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지 머리의 크기, 폭도 제대로 나오고요, 너무 길거나 짧지 않은 몸도 나옵니다. 그리고 꼬리 역시 마찬가지인데, 밑통이 너무 길지도 않고 적절하게 내 꼬리가 붙은 그런 난주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난주 만드는 것이 쉬운 게 아니죠. 뭐 분타냐, 뭐 머리 흙도 뭐 붙고 뭐 이런 식이 돼서 난주가 되고, 옆에서 보는 모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네모 3개, 그리고 중심점을 잡고 꼬리와 꼬리각 잡고 아가미가 있고 등선, 그리고 분탄이 있고 머리 두건, 혹이 있고, 자 중심부에서 배 지느러미, 가슴 지느러미, 자 3등분 하는 거는 같습니다. 머리와
배 이렇게 이 기준으로 난주를 보시면 좋은 난주를 고르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난주에 무슨 분탄이라든지 또 특별한 얼굴 이것도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체형의 밸런스가 잘 잡힌 애를 구하시면 불회병이라든지 뒤집어지는 이런 걱정에서 조금은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밸런스가 잘 잡혀야지 좋은 유형을 보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기울거나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거든요. 난주는 어떤 이쁜 무늬, 모양, 초보분들은 그렇게 돼요. 이쁜 무늬나 이런 거에 뭐 휩쓸리는 것보다도 내가 얼마나 똑바로 수직 수평을 잘 잡고 기울어지지 않는가를 잘 보고 이런 것을 잘 찾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난주는 예쁘게 보는 게 아니고 좀 깊이 있게 보는 거, 그리고 이게 나아가서 좋은 분모를 고를 수 있는 그런 기본 지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난주 보는 기준을 잘 공부하셔서 좋은 난주를 고르시기 바랍니다.